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 이슈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북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현 상황 또 윤 대통령의 추념사 분석까지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6일 한미가 합동으로 곧바로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한미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등가의 원칙이 있겠지요. 네. 북한이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날 한미가 연합해서 또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대응 발사했잖아요. 네. 이것은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는 그 말로만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특히 그 윤석열 정부는 그 대선 그 공약으로서 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그 삼축 체계를 강조해 왔잖아요. 네. 삼축 체계 핵심이 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대내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 정권하고는 좀 다른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한미의 대응 사격에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가 발사가 됐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난 5일 북한은 그 4개 종류의 미사일을 각각 2발 등 합계 8발 발사했잖아요. 네. 물론 이 가운데 북한도 그 에이테킴스 2발을 발사했지만 북한도요. 이 한미 군 당국은 가장 최신형이라 볼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이테킴스 8발 응수했잖아요. 네. 한미 군 당국이 발사한 그 에이테킴스는 그 이 탄도 뭐랄까요 한개 자탄 900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 하나의 그 폭발력을 보면은 이 우리 측의 에이테킴스 한 발만 쏘더라도 축구장 한 3개 내기 4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이테킴스 하나만 발사하면 그 안에 또 폭탄이 또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그 원심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자탄이 네. 한 900개 정도 들어있다는 것은 900개 정도. 예, 뭐 이 북한판 그 이 에이테킴스하고 우리가 한미 군 당국이 발사한 에이테킴스였고 이 우리 것이 가장 최신형 더 네. 폭발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이 이번이 이제 3번째인데요. 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의도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미사일 유입에는 여러 가지 목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큰 틀에서는 8차 당대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서 내부적으로는 군사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또 대남 측면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론에 대한 전술핵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겠죠. 네. 예. 또 그러나 이제 대미 측면에서는 뭐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소극적인 자세에 대한 일종의 반발의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인 자신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북한의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만큼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 도발이
남한도 겨냥을 하지만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지대지 미사일 중에 한 발이 미국 측에서 발사를 했는데요. 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그 ICBM은 분명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지만 북한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측에 그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 모두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달리 네. 탑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은 실무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방향이겠죠.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서 그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의 재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예.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저희 관점에서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대화 평화라는 별도의 메시지를 좀 기대했지만 그런 메시지는 없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헬로우 뭐 피리어드라는 표현이 바이든 정부의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에 한반도에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미의 대응 사격 알맞은 대응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불필요한 자극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양측면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거 보면은 그 악순환 연속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발 대응하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는 그 측면이 있겠죠. 또 물론 이제 이 군비 경쟁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경고하고 실제 행동으로 억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네. 국민들이 상당히 또 뭐랄까 그 약한 모습 이런 데서 심리적인 피로감 누적돼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그 강경 대응 속에 네. 또 대화와 평화라는 것이 한계 같다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강경 대응 속에서 대화 평화라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 방향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전쟁을 공산 세력 침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자, 이 추념사 표현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추념사는 고도의 그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역사학자는 네. 과거의 분석에 집중해야 하지만 정치가인 대통령은 대화, 평화, 밝은 미래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그 정오와 응징의 리더십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교적 메시지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7차 핵실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7차 핵실험 결국 뭐 북한이 강행하겠죠? 한미 정보 당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국제원자력기구는 IAEA도 조만간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네. 특히 북한이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곧장 핵실험할 준비는 완료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마 북한은 이번 주말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다면은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핵실험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에는 핵실험이 강행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 이거는 기대하기 힘든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선제 타격론 또 이 북한에서의 그 전술 핵에 의한 그 맞대응, 뭐 이 대응론, 뭐 이런 것 또 그리고 미국이 그 지금 이제 대화보다도 오히려 한미 동맹에 토대한 제재 압박의 방점이 있다는 점, 네. 이런 것을 모두 다 감안했을 때 현재의 상황으로서 앞으로 4, 5년을 예측한다 하면은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한미 동맹은 최상으로 좋아지겠지만 네. 북한의 핵무력은 강화되고 네. 그 속에서 악순환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 고조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협상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이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도 우리 측면에서는 그 한반도 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또 이 북한은 그 최고 지도자가 서명한 이 합의서를 바이블처럼 여기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막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일단은 그 이 한미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합의서 그것에 토대해 가지고 뭔가 그 이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면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뭐 스스로는 이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극복 이것이 당장은 그 어렵지 않겠냐 이런 또 전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도적인 문제와 정치 군사 문제를 분리한다는 측면을 강조는 했지만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가지고 이러한 코로나 여기에 대한 협력, 연대 협력 이것을 토대해 가지고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돼서요. 하나는 뭐 지금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한국이나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 목표에도 또 맞아야 되는 것일 텐데 이거 서로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볼 때 네.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네. 북한의 그 이 비핵화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대립이 격화됐을 때는 네. 북한의 핵 능력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네. 하나는 그 이 북한의 압박 제재를 통해서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현 단계는 북한이 이런 그 이 미사일 발사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불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예. 좀 우리가 그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국제 규범에 무시했을 경우에 예. 뭐 좀 뭐랄까 응징적인 차원보다도 좀 징벌적인 차원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이 예.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다. 예. 자,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